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건우입니다. 계속해서 이현 앵커와 함께 종목 예상 체결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증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와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결국에 또 이 판을 가른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었는데요. 협상이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다가 힘이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고 어제 우리 증시도 살펴보면요. 강하게 출발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 상당히 둔화된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분위기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상승폭이 코스닥보다 조금 낮았는데 오늘 0.2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486.54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0.21% 낙폭 보여주면서 815.05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분위기 오늘은 조금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 전에 챙겨보면 좋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오늘도 장전 체크해보면 좋을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님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 회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 회사가 상당 부분 뚜렷하게 나뉘어졌지만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서 큰 기업은 개발과 퍼블리싱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PC 게임이 사실상 주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특정 게임 하나가 상당 부분 오랜 시간 기업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명 자체가 짧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장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 몇몇 기업들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출구 전략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넥슨 게임즈는 블루 아카이브와 서든 어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은 대략 80% 수준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많은 게임 회사들이 매출액 증가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 부분 다른 기업과 차이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 전년 동기 완전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이자 또 관련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제약,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꺾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어제였죠. 이 엔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그 다음이 어디가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쪽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 호가부터 자세히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넥슨 게임즈가 그 시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장중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하락했던 것을 강한 매수세가 조금씩 그것도 점진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거의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장 초반 시가는 2%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올해 넥슨 게임즈를 꼭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23,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준비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GS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계속해서 난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들 간의 협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1년 전에 2022년 초에 나타났던 관련된 기업들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은 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반영하듯 올 4월부터 가스 관련된 그리고 곡물 특히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GSE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이 거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판매 가격 자체를 올리는 건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판매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SE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올 4월부터 대략 3,500원 정도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GSE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4,750원, 손절 가격은 짧게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저희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청원 FA님께서 꼼꼼하게 또 오늘 시초가에 꼭 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종목까지도 함께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었는지 화면 통해서 예상 체결가 형성하고 있는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시초가에 꼭 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예상 체결가 현재 1.2% 강하게 움직이면서 21,15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한 차례 상승 이력을 강하게 보여줬던 GSE라는 종목도 예상 체결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GSE는 오늘 2.35% 좀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4,145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슈는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GSE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외인들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전일장에서 반도체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특히 2% 넘는 상승폭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나란히 보합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1%가량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표정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파란불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네이버만 유일하게 0.96%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정,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나란히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7일 만에 반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상승이 크게 나왔던 만큼 오늘 3.55% 낮게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좀 엇갈리는 표정으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한
한 주의 중간에 위치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늘장 문 봅니다. 현재 9시 1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요. 양 지수가 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전일장에 강했던 반도체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을 때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핵심 광물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진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현재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역시 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다만 코스피 0.01% 강보합 출발하고요. 2,480.57포인트로 앞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좀 낮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16% 낮게 출발합니다. 815.42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떤지 코스피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가량 상승불 켰었는데 0.46% 상승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서 예상 체결가 상당히 높게 형성했던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만 좀 상승폭은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 LG전자 모두 상승폭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아주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은 오늘도 4%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서비스업 보시면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네이버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는 오늘도 강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이브 0.7%가량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조정 나왔던 운수장비 쪽에서는 현대차 0.74%, 기아가 1.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도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 짚어봤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7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다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63%, 에코프로 BM은 1.53% 낮게 움직이고 있고요. LNF는 0.4%로 세 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낙폭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SM이 오늘 강합니다. 1.1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YG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어마어마한 상승폭 20%라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시총 4조 원을 돌파했던 JYP 엔터테인먼트는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요. 최근에 몸값이 4배에서 5배가량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의료 정밀기기 쪽도 꽤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클래시스가 2.63%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 튀어오르고 있는데 레이가 4% 넘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보셔야겠죠. 앞서서 이청원 FA님께서 시가 오늘 시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넥슨 게임즈 중에서 강하게 가장 빨간불을 켜주면서 1.44%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전반적인 수급 동향 어떤지 강건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금 9시 04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매수가 594억 잡히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가 130억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678계약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네요. 반면에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도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178억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3.7%인데 약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SK 하이닉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은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여기도 보합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장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강하게 시작했는데 그 강한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 약간 장 초반에 밀리는 이런 국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어제 좀 급작스럽게 많이 밀렸죠.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도 순매수가 각각 29억, 39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9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0.8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이렇게 강한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만 쭉 읽어드리면 삼성전자가 173억 프로그램 순매수의 보합,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네요. 43억, 그래가지고 플러스 0.77%.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도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사실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42억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온다 하면은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개별 주식이 42억 정도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이게 시간으로 배분해가지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오늘 40억 정도 순매수, 현대모비스 40억 순매수, 현대차 25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은 운수 장비 쪽으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 몰리고 있다. 자, 우리 이청원 FA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금양인데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양이 최근에 몽골광산 관련해가지고 공시를 냈잖아요. MOU로 800억 정도의 이걸 인수가 가능할 것 같다. 지분 인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몽골광산 지분이 100조가 넘어가는 이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주가는 당일 좀 반짝하더니 그 다음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내고 내려가고 있고, 어제는 불성실 공시법인요 여기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5% 어제도 좀 밀렸고 이렇게 빠지고 불성실 공시법인 이러면요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순매수 하위,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 1등은 오늘은 SK 하이닉스네요. 하이닉스를 64억 정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36억 팔고, 포스코 홀딩스 34억 팔고, LG화학 17억 팔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순매도는 이쪽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장 초반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26억 이렇게 좀 팔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어제 제가 또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이 음원 관련 이쪽이죠.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오늘도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청원 FA. 네. 이거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지금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크게 변화 없이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일 시가, 즉 전일 미증시에서의 충격이 오늘 장 초반부터 거세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피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제 눈에는 없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크진 않았으니까. 코스닥이 지금 문제인 거죠. 코스닥이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은 떨어지는 칼날인데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은 지금 시점에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수급 쪽으로도 그리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맞춰서 2차 전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떨어지는 칼날은 여러분들이 잡지 말고요. 반면 뚜렷하게 나오는 섹터가 있죠. 어제 JYP 엔터가 20%나 올랐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매니지먼트 더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제가 그중에서도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은 우선은 웹툰 쪽이고요. 그게 아니면 중국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쪽,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나 매니지먼트 외에 분명히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가훈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클래시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료 미용기기, 여기도 지금 매우 강한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도 충분히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지금 디폴트 그리고 부채 협상인데요. 사실상 완만하게 해결은 될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있는 거죠. 이 노이즈는 결국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게 의미하는 것은 리스크가 사라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시장은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시장은 너무 불안하게 보지는 마시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좀 이슈 중에 하나가 SG 관련돼 가지고 하한가가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 국면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뭐 CFD 계좌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쪽 들고 있는 개인 투자가 지금 걱정이 좀 되네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동일한 생각을 전해드릴 겁니다. 던지십시오.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말 그대로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결코 막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을 만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섹터에 있는 그리고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손실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응당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기보다는 과감하게 던지시고요. 다른 종목 매수하시고 또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강세를 띄우고 있는 게 사실 구글, AMD 이런 쪽 아닙니까?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꼭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보니까 뭐 셀바스 AI 2.4%, 솔트룩스 1.4%, 코난테크 0.4%, 플리터 2.3% 이쪽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슈가 이미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연초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후 기간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이것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은 상당 부분 걸립니다. 그 상당 부분 걸리는 시간 동안 이 기업들이 상승 모멘텀 혹은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스란히 주가에 묻어나지는 않습니다. 특정 기업이 좋은 전망, 산업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건 결코 아니겠죠. 연초부터 한번 강하게 올랐던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간 조정이 지금 시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잠시 조금 멀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센티멘탈 펀더멘털 코너에서 LG 이노텍도 말씀을 드리고 BH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애플이 하반기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묻어나오고 있다 했는데 전일에 좀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BH 플러스 2%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가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앵커님의 입장에서 좋은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시간을 두고, 즉 시간을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산업 전망이 밝은 기업들이라면 그리고 실적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응당 기간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화신,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 지금 실적 정말 잘 나오고요. 경영 환경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호흡. 그렇다면 응당 좋은 결과 당연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금방 뭐 말씀하시는 중에 화신, 성우하이텍 말씀을 하셨는데 성우하이텍 오늘 보니까
7.5%나 오르네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26억 정도 하면서 사실 장 초반에 이제 현대차, 기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뭐 운수 장비가 좀 반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우하이텍 7.5%는 상당히 강한 건데 이거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네, 어제 뭐 특별한 이슈라 제 생각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전일 음봉 전부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만한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제는 일시적인 조정 속에서 매수세가 매우 강했다는 것. 그게 오늘 더 큰 매수세를 견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월 15일 신고가 반드시 경신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원 FA와 지금 사 코너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현재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꾀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지금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0.36%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 말아 종목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조금 표정이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는데 지금은 코스닥이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시장 흐름이 참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좀 변동성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좀 다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무리수이죠. 현재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이 좀 결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29일이 바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죠. 29일 전후로 6월 초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키울 가능성 또한 상당히 좀 높아 보이지만은 다음 달 초부터는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제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월말까지 계속해서 좀 마음을 비우시고 우선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하위를 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한 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요. 사실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마이크론 등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지만 엊그저께만 보더라도 급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죠.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 낸드 플래시 3위 기업인 키옥시아와 또 미국의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합병 인수에 대한 이제 건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반도체 공급 축소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키옥시아의 지분을 한 49% 절반가량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 이슬이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자,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부장 쪽에서 뭐 볼까요? 일단은 부품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소부장은 어차피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둘러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반도체 하면 굉장히 많은 또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네. 코스닥 쪽에서도 많고 코스피 쪽에서도 많은데 우선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의 반도체의 주도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좀 살펴보시다가 추후에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몇 가지 또 좋은 종목들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반도체는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그 아랫단의 소부장 업체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이쯤 되면 시세가 나와주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부품주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부품주 이후에도 소재주도 그렇고 장비주도 그렇고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때가 되면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 살펴봤고 자, 그러면 오늘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여기 들어있네요. 삼성전자, 오늘도 살펴볼 수가 있는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이렇게 5개 종목 코스피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에선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바이오니아, 성우하이텍,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HPSP 오늘 상당히 다양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장 특징주들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센티 펀더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함께 보이고 있고 앞서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삼성전자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선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잘 가다가 다시 한번 좀 고점 대비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방산 수출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종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이익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은 상저하고의 이제 특성을 또 띌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일단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보유가 되어 있는 만큼 현재 주가 많이 올라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2만 원대가 52주 최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원대, 10만 2,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9만 원까지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상 분할 매수 관점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12만 원까지 제시드리나 어떠한 실적 추정치를 좀 반영해 본다면은 최소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방산주 사실 K방산이 화두가 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K방산주였고 그중 대표 주자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정말 완전하게 방산업체로서 또 몸집을 불려놓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목표가 물론 1차적으로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13만 원, 14만 원대까지도 바라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0.8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10만 2,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자, 바이오니아 있고요. 성우하이텍,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HPSP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탈모 관련해서 저희가 이 증시 9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성우하이텍,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HPSP까지 이 5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뭐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SM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신다면은 바로 이제 엔터 관련주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SM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가장 적기입니다.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좀 상당폭은 제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에 의해서 주가 가치와는 별개로 기대감에 따라서 좀 수급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너무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물출에도 굉장히 좀 빨리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 가치에 좀 비례하면서 보기에 상당폭은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가에서 11만 3,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은 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연 매출 그리고 앨범 판매량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목표가는 조금 하향 조정해서 전고점 이상보다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지금 최선호주로 엔터주 안에서 꼽고 계신 종목도 역시 SM일까요? SM보다는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하이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죠.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앞으로 SM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도 대거 입점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하이브에 대한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하이브에는 주가에 크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저는 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25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가 이렇게 실적주로서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실시간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는 SM이라는 종목, 저희에겐 너무나 익숙한 종목이죠. SM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엔터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는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워낙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상승 전환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슬이 전문가님의 엔터 업종 내 최선호주는 하이브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역시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없다면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는 SM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마러 시간으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지 따라가마러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따라가마러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세아제강인데요. 세아제강 과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따라가도 된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실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아제강입니다. 오늘 1.45%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 세아제강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 분위기를 이제 이번 연도까지 끌어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역시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1분기 역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또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한 4,9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785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일단은 호시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홍수 피해라든지 수출 배선 차질로 물량이 좀 감소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좀 다소 저조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완전히 지금 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5만 톤 판매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이런 천연가스 채취에 쓰이는 유정용 강간을 주력 제품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에 엊그제 이제 배럴당 또 $70까지 넘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에너지용 강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익 증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올해 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수입 규제가 여전히 좀 강하기 때문에 수입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세아제강의 스프레드 폭이 크게 축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2분기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원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달러 수혜도 톡톡히 또 볼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열연 가격이 또 상승을 해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유정용 강간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해상풍력 제품이라든지 LNG 강간에 대한 매출 확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용 제품은 포트폴리오 개선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무려 500억 원 가량을 또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5만 톤 정도 증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의 한 기업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2차 벤더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아제강의 모멘텀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시장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기대 실적 대비 PER이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PBR은 무려 1배도 아니고 0.5배도 아닌 0.2배 정도 굉장히 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9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강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하락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1분기 실적만 봐도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실적만큼 강한 재료는 없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많이들 합니다만 세아제강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시에는 19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아제강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농심인데요. 자, 농심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자, 이 종목 과연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우선 따라가도 좋은 종목이지만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대까지는 조금 기다렸다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심 역시도 1분기에 깜짝 또 실적이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라면 시장이 굉장히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이 한 8,600억 원대, 전년 대비 한 13%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무려 85%,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컨센서스보다 무려 39%나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이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라면이 잘 팔린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여전히 고물가 현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에 대한 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보다 라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5개, 그리고 아시아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77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내 성장 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농심에서 미국에서 또 이제 이 공장을 또 가동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생산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해상 운임이 하락하고요. 이에 따라서 경영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국내 법인 매출도 전년 대비 14%가량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호주, 일본, 그리고 해외 등지에서도 중국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식품업 특성상 가격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추후에 원재료 값이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판가를 다시 내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원재료 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농심에서의 어떠한 마진,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다는 점에서 추후에 이제 4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50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도 따라갔으면 좋겠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기다렸다가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실적주로서 매출처도 다양하고요. 이 다양한 매출처에서 실적도 잘 내주고 있는 농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가격 전략 따라가면서 농심도 한번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마로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따라가마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NC소프트인데요. 오늘 게임주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슬희 전문가님, NC소프트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우선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지금은 실적이 곧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현재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단 굉장히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안 좋은 종목
종목을 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작 출시인데 이런 신작에 대한 부재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제 리니지라든지 리니지 W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TL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TL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3분기부터 실적 반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었지만은 4분기까지 또 이제 밀려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작 출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신작 출시 이후에 그 게임이 흥행을 이끌어가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관망 의견을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3개 종목 짚어봤습니다. NC소프트 앞서 짚어주신 세아제강, 농심 같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종목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관점으로 관망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 그래도 흐름이 나아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양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